있습니다. 제동에 있죠.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고, 그 헌법재판소 자리가 외아문, 저 당시에 외교통상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바로 옆자리에 홍영식의 집이 있었고, 그 홍영식의 집이 제중원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백송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백송. 저 백송의 그 위치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남아있는 도면을 봐서 저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북쪽에 담장 그 안쪽으로 있고, 그 담장 너머가 윤보선과 가옥입니다. 거기에요. 제중원님. 알렌이, 아까 얘기했던 알렌이 이 제중원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알렌이 근대식 병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중원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 그 이전에 조선 정부나 국왕은 근대식 병원을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렌이 보낸 편지에도 이미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국왕이 당시 미국 공사를 통해서 그 병원을 세우자는 그런 제의를 한 그런 기록을 알렌 스스로가 남기고 있고, 또 그보다 앞서서 감리교 쪽에도 그 의료 사업을 조선 정부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그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 정부나 국왕의 계획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중원은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갑신정변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갑신정변이라는 그런 일을 겪고서도, 갑신정변이라고 이제 급진개화파들이 그런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또 그 정변이 실패로 돌아왔으니까 오히려 근대화라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거는 조선 정부나 조선 국왕의 의지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의과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의학교입니다. 의학교에 대한 것은 제중원을 세우고서 막상 병원은 세웠지만은 그 병원에서 근대식 서양 의술을 시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알렌과 같은 미국인 또 캐나다인 의사들이 거기서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해야 했다고 해서 교육부서를 세웁니다, 제중원 내에. 하지만은 원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근대 의술을 받아들이려면은 그걸 행할 수 있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896년에 의학교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책정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이제 18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의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국왕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를 하죠. 정말 자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1894년 5년에 이루어졌던 이른바 갑오개혁이 거의 다 무산되게 되고, 의학교 설립도 무산됩니다. 근데 이건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1898년에 이르면은 정부에서 이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공동회에서 민중들이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898년 7월 15일 날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는데, 그날 그 토의 주제는 이 근대식 의학교를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논의 끝에 그걸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를 보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몇 달 뒤에 지석영이, 아까 얘기했던 지석영이 그런 의견을 다시 담아서 학부 대신에게, 요즘 시절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몇 달 전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좋다. 이듬해에 의학교를 세우겠다는 그런 회답을 지석영에게 보내게 되고, 그 약속대로 이듬해에 의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대식 교육을 하는 요즘 시험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돼요. 99년 3월 달에 의학교 관제, 요즘은 의학교 법이 만들어지고, 며칠 뒤에 지석영을 의학교 교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의학교 규칙, 이거는 요새식으로 하면 시행령입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고, 또 10월 달에는 훈동에 교사를 마련해서 의학교 개교식을 합니다. 이건 또 누구 집인가 하면은 김홍집의 집이에요. 김홍집. 갑오 을미개혁 때 총리 대신을 하고, 아관 파천 때 고종의 배신으로 광화문 앞에서 타살당한, 말 그대로 타살당한, 총리 대신 타살당했죠. 그 김홍집의 재산도 몰수를 했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참, 우리 근대화의 역사라는 게 아까 홍영식의 집 얘기했고, 또 김홍집의 집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김익남이라는, 아까 사진을 봤었죠. 그 김익남이 의학교의 교관, 요새식 하면 교수로 취임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지석영이 이제 교장으로, 김익남이 교수로 취임을 해서 1902년 7월 달에, 이때는 3년제였습니다. 지금의 6년제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당시의 여건을 봐서는 3년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졸업생 19명을 배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성된 최초의 근대식 의사였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총 합해서 54명의 의사를 갖다가 배출하게 됩니다. 이게 지석영이 그 학부 대신에게 보낸 의학교를 설립하자는 그런 건의서이고요. 이게 칙령으로 반포된 의학교 관제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의학교 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의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의학교 규칙,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졸업장을 부여한 후에 내부 대신이 의술 개업 면허장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